다만 여기서 이제 비판적으로 가뜩이나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걔들을 작살 낼 때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걔들은 이제 범죄자들이죠. 그러면서 아주 구역질 나는 것들이라고 해요. 이게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들이라는 게 다양한 층위가 있죠.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트럼프가 이제 연방정부가 워싱턴을 접수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 방위군을 800명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군대가 막 들어가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LA에 들어갈 때 LA에서 지난번에 이게 폭동인지 그 소유 사태가 났을 때 주방위군이 들어갔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합법이냐 마냐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LA 캘리포니아 주가 있죠. 여기 주지사가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라서 연방이죠. 그냥 50개 주가 모여서 만든 나라니까 연방정부가 주에 들어가는 거는 이 주에 이제 군대를 투입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은 DC잖아요. DC는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좀 특별시인 거죠. 법적 지위가 특별해요. 애시당초에 원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워싱턴이라는 도시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뭔가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독립성을 기하면서 워싱턴에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DC라고 부르는 건데 특별한 구역입니다. 디스트릭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상대적으로 개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장 30일까지는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하든 치안을 본인이 접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릴 근거가 없어요. 일단 30일까지는 오케이. 30일을 넘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은 의회 동의가 필요해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 공화당 내에서 이거 반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따질 문제고, 일단 30일까지는 트럼프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있다면은 여론전 정도일 텐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일단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론들은 이렇게 권력이 막 나가는 걸 싫어요. 이걸 트럼프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권력이 막 나간다. 그럼 기자들은 일단 좀 심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좀 덜 하더라도 경계심 내지는 일단 표정이 안 좋아져요. 일단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하여튼 그래도 LA에 주 방위군이 투입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건 일단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비판적으로 가뜩이나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걔들을 작살 낼 때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걔들은 이제 범죄자들이죠. 그러면서 아주 구역질 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들이라는 게 다양한 층위가 있죠. 이게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소년범들이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 본인이 여기에다가 노숙자까지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범죄라 그랬을 때 말 그대로 흉악범, 강력범, 뭐 내지는 마약범 이런 사람들만 두고 디스커스팅 그래버리면은 그나마 논란이 좀 덜할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소년범하고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고는 디스커스팅 이래버리면은 왠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이라는 촉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오히려 이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뭐 혼 좀 내려 그래도, 내지는 형사들이 뭐라 그래도 나 촉법인데 잡아가든가 말든가 뭐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선은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인데 살살 좀 하지.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걔들한테는 가르쳐야지. 걔를 벌 줄 생각을 하면 되냐.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을 거슬러서 이 구역질 나는 놈들 이래 버리면은 내 저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 통계 있죠. 2019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를 보면 2029년부터 해서 3년에 쫙 올라갔다가 결국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2019년보다도 낮은 중인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때 막 진짜 하원 의원이 뭐 차 타고 가다가 강도당했어요 이런 기사 나오던 때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30% 이상 지금 범죄율이 감소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때 했으면 또 몰라.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난리냐,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 논란거리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본인이
요 지금 저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이제 워싱턴을 범죄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4월 초에 4월이 아니지 8월 초지 지금 뭐라는 거야 8월 초에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 며칠 지나서 주말 지나면서 요거 한번 올렸다가 그러고 어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래 갖고 되겠냐 라면서 홈리스들 다 치워야 된다, 그것도 즉시 이러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들이 천막 치고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지내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두고 이게 그냥 사실 노숙자들을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취급을 한 것 자체로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철학적인 논란이고, 이거를 철학적인 논란으로 하면은 뭔가 좀 휘발성이 없잖아요. 확 달아오르는 게 없잖아요. 확 달아오르게 해서 트럼프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요 사진을 언제 찍었나 봤더니 지 골프 치러 가면서 찍었더만. 골프 치러 가면서 지가 차 안에서 찍었더만. 지 골프 치러 가는 그 동선에 있는데도만. 아니 지는 골프나 치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 노숙자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러고는 노숙자들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나 하고 말이지. 이 트럼프 나쁜 놈. 이런 분위기, 이게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이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최소한 30일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론전에 이제 목숨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 여론전 중에 하나가 이제 빌미를 제공한 게 아까 트럼프 스스로 얘기한 디스거스팅이 있었고요. 그 디스거스팅을 보여주고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지는 골프 치면서 말이야 노숙자들한테 일단 쫓아내겠다는 소리 나고 말이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폭스뉴스가 딱 논점을 짚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피로 검사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대 범죄 법률은 청소년 범죄 처벌법은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이 법을 타겟으로 딱 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검장 그러면은 그냥 어려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검사로 임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검사장 되고 이거지만, 여기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폭스뉴스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폭스뉴스 진행을 했다? 원 오브 트럼프 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일단 깔고, 근데 그게 트럼프 지지 세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은 이게 또 메이크센스 하다는 거지. 뭐냐면은 이 법 자체가 왜 불합리하냐, 제가 이게 무슨 얘가 14살이나 15살이나 16살이나 17살이냐 그래봤자 걔들 총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불합리한 법이다. 그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좀 이 법이 문제다라고 쟁점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뭐 이 법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법은 아니에요. 1985년도에 만들어졌고 2018년에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시행이 됐고, 근데 이즈음부터 워싱턴의 범죄가 올라갔는데 그때가 마침 또 팬데믹 때하고 코로나 때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게 이 법 때문이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냐, 이 원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취지는 이거예요.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거 전과자라는 딱지 붙이지 말고 좀 갱생의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말하자면 촉법 소년 보호하는 법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근데 시작부터가 청소년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미성년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시작부터가 22세 이하예요. 이거 성인이잖아 22세면. 근데 심지어 이 22세를 개정하면서 24세로 올려요. 야 24세가 무슨 청소년이야, 이거 어른이구만. 그러면서 살인만 안 한 다음에야 너는 무조건 감형, 그 다음에 보석? 야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는 현금 안 내도 돼. 돈도 안 받고 그냥 풀어주고, 그리고 무조건 깎아주고. 이게 오히려 범죄를 촉발시키고 범죄를 오히려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 법 불합리하다라는 게 현직 워싱턴 DC 지검장의 주장인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지검장으로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계열로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트럼프가 노숙자 사진 올리고 그래서 너 지금 그 뭐야 그 저기 골프 치러 가다가 노숙자 이거나 하지, 이게 아니라 원래 시작은 폭행 사건이 하나 있어요. 코리스타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다찌 직원이에요. 다찌 직원인데, 다찌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 효율부죠. 다찌 직원이 10대 청소년들한테 차를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일론 머스크가 알린 거예요. 워싱턴이 이래 갖고 되겠냐, 이거 연방정부가 나서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골프 이걸 이러면은 안 되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이거를 트럼프가 받은 거예요. 요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이거 워싱턴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연방정부가 직접 해야겠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그 피로 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이게 처벌법 자체가 이게 워낙 솜방방이라서 그래. 이게 얘들이 법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지. 애들이 법 무서운 줄을 좀 알아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죠. 맥락을 보면은 여기에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골프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골프는 사실은 여기쯤 들어갑니다. 그 아까 그 말한 골프 사진은 골프 사진은 아니지, 이게 노숙자 사진이지.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노숙자 사진과 골프 사진을 막 부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선후 관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여기쯤 들어가야 되는 골프 사건이 사실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안을 이제 혹시 이걸 가지고 뭐 국내적으로 뭐 디베이트를 붙을 일은 없겠지만, 전 이제 사건을, 국내적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작을 따져보면은 누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지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뻔뻔하게 플레이를 하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 문제는 놀아나느냐 놀아나지 않느냐예요. 그 뻔뻔하게 했을 때 이게 놀아난다 그러면 더욱 뻔뻔해지게 밀어내는데, 딱 싸늘한 시선 하나 보내주면은 더 이상 말 못하죠. 이걸 이제 감안을 해서 가면 좋겠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워싱턴 시장 하는 분이 보우저라는 분이 있어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범죄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더 노력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방정부가 이러고 치고 들어오는 법이 어딨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건 네가 지금 우리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반발하는 보우저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래 생겼습니다. 참 확실히 여성이 많아요. 아까 그 삐로 지검장도 여성이었죠. 뮤리엘 보우저 양반이 워싱턴 시장인데 벌써 3선입니다. 세요. 그리고 이 양반이 잘한 건지 아니면은 워싱턴 DC라는 표밭이 좋은 건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 해리스였잖아요. 해리스 지지율이 90%예요.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민주당 달고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3선인데, 그런 거 있죠. 민주당 달고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경쟁이 세겠죠. 그것도 이겨낼 정도니까 나름 그 전투력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양반이 근데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전으로 가뜩이나 지금 한쪽에서는 이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자, 범죄율이 아까 그래프 봤지? 한때 높았던 거 인정.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왜 여기서 10이냐고. 여기서 10이 그렇으면 몰라도.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두 번째 포인트. 아무리 법이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무대뽀로 들어오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에는 개인의 자유 플러스 지방자치의 자유까지 들어가 있는데, 연방정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미국적 전통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미국적 전통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논리거든. 이런 것까지 이제 붙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가 딸려서 그랬는지, 워싱턴 포스트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그 독자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그 반박 논리들을 쭉 세웠어요. 제가 그걸 몇 개 읽어봤는데, 논리적으로 내지는
하여튼 썩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띈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범죄율이 범죄가 포인트라 그러면은 그래 보자. 미국에서 워싱턴 DC가 범죄 높아? 범죄 많아? 그래 범죄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자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조사한 결과 25개의 범죄율 높은 도시가 있는데 25개 높은 데 중에서 1등이 워싱턴이야? 1등은 멤피스야. 클리블랜드 7위, 캔사스시티 20위, 미러키 24위. 워싱턴은 25등 안에 들지도 않아요. 25등을 이렇게 못 살게 굴 거면은 1등부터 25등까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멤피스는 예상이 됐는데 전 솔직히 여기서 제일 뜻밖인 도시는 미주리의 캔자스시티였어요. 이게 대도시긴 해도 그래도 미주리의 이미지가 미국 중부에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의 이미지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미국 전체 심지어 워싱턴보다도 더 높은 데라는 게 좀 뜻밖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여론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이어지는데 그 미국이라는 데가 그 아까 그 연방과 주의 싸움, 지방자치의 전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국적인 전통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적인 전통이 법의 우선이에요. 만사 이렇게 법 따지기 좋아하는 게 또한 미국인지라 최소한 이번 건 다 떠나서 법적으로는 트럼프한테 딴지 걸 여지가 없다는 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고 특히나 포인트를 잘못된 법, 청소년 보호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청소년 재활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법이 오히려 법을 중심으로 지금 전선을 만들어 가려는 아까 그 피로 검사장의 노력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트럼프로서도 꽤나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이게 뭔가 좀 인도적인 느낌이랄까 하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이랄까 현실적 또는 어떤 삶의 문제? 예컨대 이거를 국경 문제로 딱 봤을 때 국경을 딱 닫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강경 대처하고 그래도 걔들도 불쌍했는데 어떻게 그래? 인도적이지? 그게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미국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인도적이고 이상적이야. 현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물론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이상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와 현실적이고 삶의 현장의 문제에서 범죄 단속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처 이상적으로는 무슨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현실적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가 장 보러 나가다가 총 들이밀고 차에서 내려 차 두고 이 차는 지금부터 내 거 너 꺼져 이 삶이 좋습니까? 인권이 뭐가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하지. 여론전의 과정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던 미국적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그야말로 책으로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를 트럼프는 몸으로 배운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 있는 건 이거다. 이 팍팍한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더 원하느냐. 저런 고리타분하고 고담준론하고 말로 하면 멋있지만은 내 삶에는 한 개도 보탬 안 되는 저딴 이상 인도주의 다 때려치우고 누가 내 집 앞마당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어. 그 강도를 필요한 만큼만 딱 수갑만 채워가면 끝이다? 아니지.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까불면은 총 쏴 죽여도 문제 없는 거지. 이게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거를 트럼프는 딱 캐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논란이 미국에서 더 뜨거워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들이 이거는 아마 제가 오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봤지만 굉장히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요. 시민 안전이라는 구호가 어떤 인도주의 같은 인권 같은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구호보다 사람들한테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자, 그건 마지막은 제 느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기사에 실린 소식들이었습니다. 홍준영 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앱스타인을 덮으려고 하는 분탕질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아이템 굉장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분탕질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